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김우주 교수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 선선해지면서 겨울철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백신혁신센터 박옥 부센터장님,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영준 교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다 명실공히 질병관리청 또 병원 현장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또 백신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박옥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백신혁신센터 박옥 부센터장입니다. 예, 그 박옥 부센터장님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관리과장도 하시고 감염병 센터장도 하시고 해서 다년간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최영주 교수님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하는 최영준입니다. 예, 오늘 이제 저와 함께 박옥 부센터장님 또 최영준 교수님 셋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열 나고 목이 아프고 기침하면은 이거 감기인가 독감인가 인플루엔자인가 이제 한번 의심해 보게 되겠죠. 사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몸에 호흡기로 침투해서 인후통이나 기침, 호흡기 증상, 또 몸살 감기를 심하게 2, 3일 앓고 일을 못하게 되는 젊은 성인들한테는 어떻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좀 심한 감기 정도로 여길 수가 있는데 사실 65세 이상 또 면역 저하 환자, 만성 질환 환자 이런 분들은 폐렴과 같은 합병증 또 이분들이 이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기저질환을 한두 가지 갖고 계신데 인플루엔자 걸리게 되면 이런 기저질환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뜻하지 않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예방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 예방 접종이 있고요. 또 국가 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고위험군 이외에 다른 분들은 민간 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또 예방 접종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가 사실 국가 예방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82%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고령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매우 모범적인 나라죠. 그래서 우선은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서 박옥 교수님께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중증 질환이나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높은 6개월 이상 영유아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예방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9월 22일 월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한 번만 접종한 6개월 이상 9세 미만의 어린이가 2회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이어서 1회 접종이 필요한 13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9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 수요일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은 10월 20일 월요일부터,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은 10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예, 국가 예방접종의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실제 예방접종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네, 무료 접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사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위탁의료기관 찾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주지 근처에 위탁의료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우주 교수님, 임신부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을 왜 받아야 하나요? 예방접종 전과 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실 건강한 성인들은 2, 3일 끙끙 앓고 뭐 해열제 먹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에 복귀하기가 이제 보통 쉬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또 임신부의 경우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에 인플루엔자가 호흡기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 폐렴이나 또는 2차 세균성 폐렴 또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입원하시거나 또 아주 초고령자의 경우는 뭐 60대보다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임신부들은 임신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오고 폐활량이 이제 감소된 상태에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은 폐렴으로 해서 폐렴이 더 악화되면 저산소증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태아가 위험해지고 조산, 유산 또 임신부 자체 본인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부와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현상을 보기 어려운데 예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국가 예방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즌이 되면 보건소 앞에 길을 줄게 늘어선 어르신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해서 이제 민간 기관까지 고령자 예방 접종이 위탁이 돼서 확대되면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특히 고령자나 임신부가 맞기 전에는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고 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고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 접종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특별한 이상 반응이 없으면은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 간혹 드물게 사실 요즘 뭐 어르신들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맞고 부작용이 있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 보기가 힘든데 드물게 하루 이틀 접종 부위가 아프고 또는 열이 나고 좀 불편한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아세타민오펜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해서 증상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가장 안전한 백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고령자나 임신부에서도 큰 우려 없이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제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접종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통상 백신은 그 병원체를 약화시켜서 불활성화시키든지 약화시킨 거를 이제 어깨에 근육 접종을 하게 되는데 대개 접종을 하고 예방 항체는 적어도 2주 지나야 충분히 항체가 생겨서 감염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르면 11월, 적어도 12월부터는 유행이 시작이 돼서 1, 2월에 크게 유행하고 또 3, 4월에 이제 작은 규모의 유행이 있는 이런 유행 경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2주 이후에 예방 효과가 나오니까 적어도 10월에 접종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10월, 11월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시면 우리가 12월에 인플루엔자 유행은 보통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늦지 않게 접종을 완료해야겠네요.
최 교수님, 소아는 왜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또 소아의 경우는 성인하고 다르게 주의사항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소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접종을 맞게 됩니다. 우선 소아도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게 되면 매우 심하게 앓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폐렴이라든지 기관지염, 그리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까지 많은 입안의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아는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나 가족 내에서 인플루엔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통해서 이런 유행이나 전파 차단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접종을 통해서 감염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감염될 확률 자체를 낮추고요. 또한 걸리더라도 증상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모든 연령 소아에서 연간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유아라든지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또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들까지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도 24개월 된 손녀가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어린이집 안에서,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에 걸려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 안에서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고, 또 가족 내에 부모나 또 조부모님한테 확산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유행이 확산되는 하나의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그 민간 시장에 10년 만에 소아용의 코에 뿌리는 인플루엔자 백신, 상품명 플루미스트인데요. 이게 다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루미스트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코에 뿌리는 생백신이고요. 이 백신은 바늘 주사를 쓰지 않는 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맞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지만 좀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코 점막에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코의 점막의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코 점막에서 바로 면역이 만들어져서 호흡기에서 바로 작용하는 면역을 통해서 증상과 전파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효과는 연도별 유행주라든지 대상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 플루미스트가 예전에 성인보다는 아이들에서 코에 뿌리는 점막 백신으로 굉장히 그 효과도 좋고 성인보다 아이들에서 많이 권고되는 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생약독화 백신이다 보니까 또 접종받지 말아야 될 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백신이기 때문에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중이라든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등등의 면역 억제 상태인 사람들은 맞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매우 어린 영아라든지 특히 권장 연령이 안 된 아이들, 또는 심한 천식 같은 특정 만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권고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방접종 후에 애가 열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아이들이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자체에 의한 열이 일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열이 많이 높지 않게 38도 정도로 나면서 아이가 다른 증상 없이 꽤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해열제를 사용을 하면서 아이를 경과 관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거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침, 콧물, 가래라든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백신과 무관하게 다른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가서 아이를 한번 보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올해 그동안 사실 200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이 인플루엔자 백신이 4가지 바이러스로 구성된 4가 인플루엔자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A형 H1N1, A형 H3N2, B형 야마가타, B형 빅토리아 이 4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주사기에 포함된 사학과 인플루엔자 백신이 팬데믹 이전에는 사용됐었는데 200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뭐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WHO나 세계보건기구가 사학과에서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를 제외한 3가로 권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이 사용되게 됐고요. 이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생산 공정이라든지 좀 생산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가보다 3가이기 때문에 항원이 다소 주니까 그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 국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감소되겠죠. 그래서 올해 사용되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더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면서 효과는 예방 효과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고령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 효과가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그 사람의 나이나 면역 저하 상태,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서 예방 효과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젊은 성인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감염 예방 효과가 8, 90%로 굉장히 높은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5, 60%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노화가 되고 백신을 맞아도 항체 생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가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고령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는 주 이유는 폐렴 합병증이나 그로 인한 입원, 사망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고령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의 중증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70에서 90%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유의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다소 낮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는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돼서 입원하거나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령자분들한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최 교수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절대 안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신 자체가 질병을 100% 막아주진 못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보호 효과를 이제 주는데요. 이게 100% 막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또한 백신의 항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노출되면 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백신은 입원이라든지 중환자실 치료 또는 사망과 같은 중증 건강 결과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걸리더라도 증상이 좀 경미해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좀 많이 맞을수록 이제 취약한 사람들, 특히 영유아라든지 고령자들, 만성질환자들을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종률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유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 접종률도 떨어지고 여러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교수님 혹시 무엇이 원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라고 할까요? 그 이제 접종률이 일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백신을 의무 접종처럼 많이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감도 있고 또 백신 접종과 거리두기 하면서 백신 카드라든지 의무화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또 한쪽에서 음모론으로 최근 이제 미국에서도 안티백신 무브먼트가 강하게 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조해서 백신이
오티즘을 일으킨다. 이런 또 음모론에 또 기울어진 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접종률을 좀 감소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편이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80% 이상 높다고 리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신뢰성도 높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정부라든지 우리와 같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높여서 계속 접종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또 인플루엔자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지 또 인플루엔자 접종이 이 소아에서 왜 중요한지 일반적인 논의를 말씀드렸습니다.